네, 안녕하세요. 복덕방이라는 이 우울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우울함은 제가 진짜 보면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되게 좀 제가 강의하거나 좀 힘들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지금 이 노인들이요. 원래 좀 세대에 대한 적응을 빨리 못하죠. 이미 지나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점점 이제 그 삶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소외당하면서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카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줄거리를 보겠는데 여러분 줄거리 이거 읽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 다 풀어보고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서참이부터 설명할게요. 서참이 군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군인은 진짜 명예로운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군인의 명예를 이렇게 좀 함부로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물론 저 선배들 더 있겠지만 그 월급이 한 달에 1,200원이었어요. 1,200원. 불과 그게 10년, 11년 전인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서참이는 원래 굉장히 명예로운 군인이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그러면서 별볼일 없어진 거죠. 근데 복덕방 노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초시도요. 원래 좀 약간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꾸 흔들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희한 영감은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어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학습이 어학을 새로 배우기 좀 어렵죠. 계속 실패합니다. 일본어가 안 늘어요. 자주 무슨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딸이 있거든요. 이 딸이 진짜 이 X예요. 나쁜 X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성공한 무용가예요. 근데 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물론 좀 큰 돈을 날리긴 했지만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버립니다. 애초에 이 사람 잘 나가는 무용수에 돈 많아요. 근데 아버지 안경도 하나 안 고쳐주고 이 옷도 하나 안 사주고 막 그래요. 되게 나쁜 X예요. 그렇다는 거. 자, 또 심지어 아버지가 자살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숨기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악녀죠, 악녀. 근데 여기에 일종의 작가의 의도가 있는데 지금 딱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겠지만 요 세 명은 9세대고 요 한 명은 신세대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이 작가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요. 작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복덕방 옛날 사진이에요. 실제 그 사람들은 아니고 소설이니까 제가 최대한 비슷한 옛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이 복덕방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수한 곳입니다. 흔히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동네 가면요 할아버지들 아시죠? 바둑기계 드시다가 바둑 장기 드시다가 저희 집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그래 하면서 이제 어디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내를 해주시고 있어요. 이제 한 동네 오래 살고 있으니까 그 동네를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복덕방을 했었는데 보세요. 시대 흐름에 편승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바둑 두고 그냥 소일거리 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늘 소일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서참이, 박희한, 안초시.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시켰습니다. 안경화 이렇게 있는데 서참이는 전직 무관이었다고 했죠. 박희한 영감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안초시는요 부동산 투기를 해요. 박희한 영감이 물어다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 초기 왔다 이렇게 딱 했는데 자기 딸을 끌어들여가지고 3,000원 투자를 하거든요. 3,000원이 지금 돈으로 거의 10억 가까운 돈입니다. 거의. 자, 그런데 안경환도 누구냐? 아주 유명한 무용가라고 했죠. 근데 요 사람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대를 설명해요. 이쪽이 9세대, 이쪽은 신세대. 이 사람들은요 시대 흐름에는 실패했지만 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이 안경환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데 성공했지만 좀 몰인정한 이런 대립적인 구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실패합니다. 여기서 져요. 이 대결에서 결과가 안초시가 자살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실패해서 자살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실패했어도 안경화가 아버지를 잘 보듬어 줬으면 아버지 괜찮아요. 그 정도 돈은 괜찮아요. 했다면 안 돌아가셨겠죠. 즉 여기에 더해서 이면적으로는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을 실패한 거고 딸로부터 소외당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9세대가 점점 물러가게 되는데 작가는 여기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잘 알겠지만은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들려주는 것을
직접 제시라고 하고 영어로는 텔링, 말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관찰자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즉 간접 제시, 말과 행동을 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과 행동을 묘사하는 거를 수능에서 극적 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두세요. 극적 제시.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요, 시간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순행적인 구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복선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암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기 복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암시 정도로, 여기 지금 시커멓게 무르익는 모습이 좀 이제 불길한 것이 될 것이다. 아니, 암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복선은요, 실제로 수능에서 암시랑 복선 차이를 물어보진 않지만 이거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꾸며놓고요, 반드시 필연적인 인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암시는 그냥 대충 그런 느낌만 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대조적인 소재, 목양목, 자기가 입고 싶던 예쁜 옷이고 자기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적상, 이 대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거 두 번째,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조사라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잘 죽었네, 호사야, 호사 이럽니다. 호사는 잘 죽은 거예요. 근데 잘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인데 반어적으로 이거 비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주요 장면을 보겠습니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잘참 호사일세 호사할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살았으면 이런 호사를 해보겠나? 살아있을 때는 안경화가 해준 게 없어요. 진짜 최소한의 안 죽을 정도의 용돈만 주고, 근데 죽고 나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죽으니까 좀 화가 나죠. 그걸 이제 반어적으로 비꼬아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인물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한 것은 아까 출제 포인트에 옥양몽이랑 때 묻은 적삼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1번은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순행적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입체적으로라고 했는데, 사건이 입체적인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요즘에 소설이 아니죠,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주인공 둘이 사랑을 하고요, 그들의 친구들이 또 러브라인을 만들죠.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죠. 그런 게 입체적인 사건입니다. 여기는 그런 장면이 없이 계속 걔네들 얘기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예 말이 잘못됐어요. 사건 내부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했다. 뭐냐면 소설이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심리를 전달해서 말해주든지 요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딱 스톱 시켜놓고 서술자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은 참 나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장면이 없죠. 참고로 이거는 고전소설의 특징이고요, 현대소설은 이렇게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번, 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한다. 말과 행동을 서술하는 것은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접 제시이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극적 제시라고 해도 됩니다. 자, 5번에 배경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건 못 찾겠죠. 자, 30번 보기를 참고할 건데요, 보기를 보니까 지금 9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적응에 실패한 9세대, 이거를 비판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비판적으로 보신다. 다 제가 설명드린 거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를 것을 제안하는 서참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으로 오히려 비극성을 부각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 작품 복덕방이라는 조금 무거운 작품을 정리해봤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소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문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 장면만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랑 다르게 소설 강의는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지루하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내용을 강추할 테니까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